포항시가 형산강에 150억 원이나 들여 보행교를 건설 중인데 경제난 속에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백지화에 반발해 울진 범국민대책위가 한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이 IT 기술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도시 연구센터를 설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걷기 열풍을 타고 포항 형산강에 150억 원짜리 보행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한 것인데 유례없는 경제난에 빠진 포항에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상수원 취수구 바로 아래에 자전거와 보행 겸용 다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높이 13m, 폭 5m, 길이 400m짜리 다리를 건설하는 데 줄잡아 150억 원이 듭니다. 생산과 소비할 것 없이 지역 경제가 최악인 포항에 150억 원이면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블루밸리 산단에 180만 평이 업체 하나가 없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150억 되는 돈을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에 대체를 하였다면 게다가 철새 도래지가 파괴되는 불필요한 토목 공사라며 환경단체가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환경적인 자산들을 마구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여기다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왕래할 필요가 있느냐. 반면에 형산강 경주 구간인 서천 장군교는 지난 2002년 기존의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대표적인 예산 절감 사례로 꼽힙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형산강의 시원한 풍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예술의 전당에서 현곡면을 잇는 보행 겸용 자전거 다리 건설도 예산을 절약한 경우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천북면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보강에 나서자 경주시가 보위에 교량을 넣는 방식으로 문화재 당국을 설득한 것입니다. 마침 부산청에서 원령골을 새로 만드는 사업에 더불어서 같이 하기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같은 강에 보행교를 놓는데 포항과 경주 두 도시의 예산 아끼기 전략은 달랐습니다. 보행교 건설이 남구 주민의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다리를 걷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의 내년 국가 투자 예산이 당초 건의액보다 2조 3천억 원 줄어들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도 국가 투자 예산으로 345개 사업에 5조 4,700억 원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24개 사업 3조 1,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양레저복합센터 등 20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투자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여 3조 6천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릉도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공항 건설 예산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 탐방 사업 예산 2억 원과 독도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비 7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과 독도 방파제 설치 예산 2억 원만 배정받았는데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백지화에 반발해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각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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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들을 앞세운 울진 주민들이 농번기에 생업을 놓고 경주 한수원 본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원자력 발전소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수용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탈원전하겠다. 이건 장난하는 겁니까? 울진 국민을 상대로. 주민들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탈원전이라고 쓰여진 허수아비에 계란을 던지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인 울진군 경제는 원전 의존율이 높다 보니 탈원전의 충격이 크고 급기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동요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학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손실만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전체 손실은 6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의회와 울진 지역 18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를 의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한수원은 반드시 계획된 사업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울진 범대인은 다음 달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서울 지역 출향인들과 함께 시위를 계속하고 14일에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 15년간의 투쟁 끝에 2,8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대안 사업을 쟁취한 경험을 살려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덕 지역의 독립운동을 문화축제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영덕 지역 독립운동 재조명 학술 세미나에서 영해 3.18 만세 독립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확대하고 독립운동 순례길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덕은 신돌석 의병 항쟁, 김도연 도의 순국과 함께 경북도 내 군 단위로는 가장 많은 20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도내 각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이 올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추가로 10월부터는 학교 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 1,600명의 신분이 학교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내 학교장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직원은 10개 직종에 모두 1,655명입니다. 청소원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경비직인 당직 전담 요원이 424명, 문단속 요원이 3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학 차량 보조원 164명도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년은 만 60세지만 용역업체가 고령자를 주로 고용해왔던 청소, 당직, 문단속 직종은 정년을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2단계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직고용을 통한 용역업체 돌아가는 이윤을 근로자 처우 개선비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임금 인상 효과,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단속 요원의 80%가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정년 유예가 끝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고 이는 당초 고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이제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인데 이게 전혀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앞서 경상북도도 의료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진군은 엑스포공원에 설치한 안전체험관을 오는 10월 개관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무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체험관 1층에는 심폐소생술과 선박 자동차 안전, 지진과 화재 대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고 2층에는 미래직업 체험관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2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포스텍이 IT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도시 연구에 나섰습니다. 최근 관련 연구센터 2곳을 열었고 포스텍 주변 지곡단지를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도서관에 설치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각종 센서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 사용량 등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소규모 스마트팜도 조성됐습니다. 포스텍이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대규모 하드웨어, 빅데이터 같은 센터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포스텍은 그동안 쌓은 첨단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센터 2곳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센터에선 앞으로 기존 도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곡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미래 도시 모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교육과 연구, 창업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기업은 물론 지역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에 이 스마트시티 기술이 가장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올해 포항시 중앙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현재 포항시와 의성군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학계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미래도시 연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에 이은 가을 장마로 경북 지역의 저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5,490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69.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고 이번 비가 내리면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는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저수율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협력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임용 자격 요건은 소통기획과 홍보, 대외협력 분야 등에서 일정한 근무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은 준하경 경주시장의 공약으로 시장 직속의 3개 팀으로 시민 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 운영, SNS 소통 업무 등 소통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컸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에는 34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울진에는 시간당 45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포항에는 구름만 잔뜩 낀 날씨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가 컸는데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구름대를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진이 32도, 그 외 지역들이 34도로 덥겠습니다. 밤사이 포항에는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더위체감지수와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곳곳에 소나기 형태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서서히 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제품 고급화,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펴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포항 지역의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며
참여 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학생들의 자유학년제 실시에 맞춰 경주 지역 14개 중학교 1학년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교육과 4차 산업 창업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은 파티쉐와 건축 설계 등 직업 분야별 체험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며 4차 산업 창업 캠프는 리더십 강화와 아이디어 개발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양북중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중학교 9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고 오는 11월 화랑중학교와 문화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남구 지곡동으로 이전합니다. 신축 학교는 3만 2천여 제곱미터의 실험 실습동과 다목적 강당, 천문대, 기숙사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부지 매입과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1993년 개교한 경북과학고는 학년별 학급수가 2학급으로 적고 시설이 좁고 낡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전역에서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방향과 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특히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중간보고회와 6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경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 제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